안녕하세요. 나이는 만 74세입니다. 그리고 소세포암 확장기에 이른 소세포암을 그동안 투병해 왔습니다. 소세포암이라는 것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그 폐암 중에 비소세포암이 있고 소세포암이 있는데, 소세포암은 성장 속도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지를 않고 제한기와 확장기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장기는 3기, 4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확장기에 이른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9년 9월 초였습니다. 폐암은 소세포 폐암하고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나뉘는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듯이 제한기와 확장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확장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여명이 좀 짧은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분들이 약간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항암과 항암 사이에 쉬약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 반해서 이 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은 확장기에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빨리 확장이 되는 그런 특징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 기술자입니다. 토목 분야 건설 기술자인데 정부 기관에도 있었고, 그다음 큰 회사에도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그마한 전문 건설 회사에서 열심히 지방 출장도 많이 가고 아주 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곤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제 일도 했고. 눈앞이 캄캄했죠, 사실상. 그리고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나는 기침 몇 번 했을 뿐인데, 그 실감을 하게 될 때는 막 검사한다고 마취도 하고 막 하루 종일 검사하고 뭐 외래로 며칠씩 하다가 안 돼서 입원해서 뭐 검사하고, 그 검사를 한 2주, 2, 3주 했을 거예요, 검사를. 그렇게 검사하고 다니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차츰 출근도 못하고, 일 벌려난 걸 마무리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죠. 참,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회사 임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더 먼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치료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여명이 2달 내지 3달, 그리고 치료를 해도 1년 남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바 있는데, 마침 아산병원에서 면역항암제 신약 임상 시험이 있어서 임상에 참여할 자격이 되어가지고 그때 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세포 폐암에 듣는 항암제는 거의 30여 년 전에 개발된 부작용이 극심한 세포 독성 항암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는 확장기에 일러서 거의 일반 항암으로 치면 4기 말에 해당되는 거라서 수술도 안 되고 방사 치료도 안 되고 여기저기 번져가지고, 그래서 오로지 연명치료인 고식적인 항암 치료밖에는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담당 의사가 권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산병원에서 임상이 총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2020년 9월경에 임상이 중단되면서 일반 의료보험수가로 계속해서 맡기로 했는데, 그때 임상 간호사한테 이제 그동안 수고했노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나하고 똑같이 소세포 확장기에 이른 소세포암 환자 15명이 같이 한 걸로 들었는데, 애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임상 간호사 하는 말이, 환자분 혼자 남으셨습니다. 나머지 14분은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말 여명이 1년이나 하더니 그린 말이 맞구나. 나는 참으로 행운이다. 내가 그때 당시 약발 잘 받는 몸으로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조상덕이다라고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소세포 폐암이 이렇게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제가 이제 암 환자 임상이 벌써 18년, 19년에 달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김두영님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랑 더불어서 이렇게 완전히 관해가 돼서 4년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분들은 저한테 치료받아서 완치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소세포 폐암은 항상 제가 약간 두려워하는 암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약을 중단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쯤 됐습니다. 약을 중단한 이후에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도 그렇고 좀 이게 혹시 재발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1년 정도까지도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른 케이스들도 그런데 이 면역세포 치료로 좋아진 케이스들 분들이 이렇게 한번 좋아지고 나면 쉽게 나빠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 상태는 사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뭐 산을 가장 잘 그리고 빨리 탈 수 있는 분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거의 제일 먼저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이 앞에 청우산을 매일 오르시거든요. 오히려 다른 젊은 사람들이 코치를 받아야 할 정도시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몸이 건강하시고 검사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 11월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같이 맞는 그 4차례 그걸 마치고 5차경 정도에서 이 병원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많은 그 행운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가평 산속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 행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요양병원이라 하면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 호스피스 상태의 그런 병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그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은 주변 환경도 좋고 적절한 치료와 함께 저도 여기 있으면서 응급실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처치가 판단이 의료진들이 항상 있으니까 판단과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먹는 거 아주 식단 좋고 제일 좋은 게 다른 제가 병원 보면은 운동을 하면 건물 옥상에 가서 뭐 하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상 울도 담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등산화 갈아 신고 가면 여기 잣나무 숲속을 통해 청우산 올라갈 수 있고 정말 뭐 여기는 숨은 명산입니다. 청우산이.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몸도 보통 보면은 항암하다가 몇 차례 하고 하면 내성 생긴다, 암 덩어리가 커졌다, 다른 데로 전이 됐다, 뭐 그런 말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암 카페에 뭐 몇 군데 가입을 해 있고 한 게는 여기만치 제대로 마음대로 숨쉬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돼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아산병원에서의 이제 치료 약이 잘 받았고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두 번째는 청정 환경, 공기 좋은 가평 산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 하겠습니다만은 암 환자는 잘 먹고 또 근력이 빠지면 또 안 된다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잘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들어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저는 뭐 산에 다니는 것을 숨쉬기 운동이라고 합니다만은 숨쉬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폐암 환자에서는 굉장한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청정 지역이고 특히 이 주변에는 잣나무 숲이 우겨져 가지고 아주 싱싱한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굉장히 컸지 않나.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 저는 주 3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아마 500여 차례 했을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숨은 암세포를 죽이는데 역할을 했지 않나. 저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느낌에 아주 또 큰 효과를 준 치료가 였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면역세포 치료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폐를.
그래서 폐렴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자기를 공격을 안 하게 하려면 폐가 스스로 공격할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폐 속에 이물질이 많거나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폐로 들어오게 되면 걔네랑 싸우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건덕지를 주지 않으니까 항암제가 온전히 암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암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환자마다 이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김두영님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유형, 성품, 그다음에 이런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신 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김두영님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투병하는 어떤 선배님이 계셔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아쉽고, 나가셔서의 앞으로 향후 치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축복해드리는 마음이 더 크죠. 지금 아들, 딸 다, 손자, 손녀들 다 멀리 살고 있습니다만, 멀리 살고 있어도 그동안 늘 걱정해주고 시시때때로 맛있는 거, 또 손자, 손녀들은 뭐 카드를 써서 뭐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그 이문 편지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한 것이 큰 또 힘이 됐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그동안 염려해줘서 고마웠노라. 앞으로 다 자주 만나고 씩씩하게 이 할아버지도 견뎌낼 테니까 또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앞으로.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은 숨쉬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폐암이 아닌 다른 암이라도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력이 따르게 되고,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근력이 올라가고 또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면 식욕도 또 생기고, 그렇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 보면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또 밤에 못 자면 낮에 그걸 하고, 이게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자기 몸을 물리적으로 좀 혹사를 시켜야,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식욕도 생기고 밤에 잠도 잘 자고, 또 이렇게 잘 자고 나면 또 아침에 몸이 좀 낫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활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뭐 나머지 치료야 병원에서 뭐 의사들이 또 뭐 하고 약도 야기하겠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해야 약도 잘 받고 의사 처방대로 치료도 잘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 감히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90% 이상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 봐도 이렇게 면역세포 치료로 잘 되신 분들이 중간에 또 안 된 거는 잘 못 봐서, 지금 거의 시간이 이대로 흐르면 이제 나중에는 완치를 축하드립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김두영님 퇴원 기념으로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감회가 되게 새롭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을 좀 받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